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 교과서입니다. 전 연등과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현희쌤입니다. 일단 오늘 기하 마지막 시간이고요. 드디어 이제 3단원 전체에 대한 대단원 종합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아직 이번 시간 16문제도 남아있지만 일단 풀고 다 오셨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같이 한번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3단원 전체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서 직선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면요. 자,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개수를 A라고 두고요.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런 문제 은근 틀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꼬인 위치를 이제 잘 정의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틀리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AD가 어디냐면 지금 AD는요. 여기거든요. AD하고. 그 AD하고 그 평행한 모서리 개수는 몇 개밖에 없나요? 한 개밖에 없죠. 어디? BF밖에 없죠. 그쵸? 따라서 결국 A는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A는 1이에요. 이제 B가 문제죠. 꼬인 위치? 일단 기본적으로 꼬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평면이 있으면 안 됐었고요. 그쵸? 그리고 평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그러면 한 평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몇 개 탈락시켜 볼게요. AC 안 되고요. 그쵸? DE도 안 되고요. AE도 안 되고요. AB도 불가합니다. 그쵸? 당연히 BF도 불가하고요. 여기 DF도 불가하고요. 그쵸? 그리고 CD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 4개만 되겠네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B가 몇다? 결국 꼬이 있는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모서리 B2 하고요. 그리고 모서리 BC 하고요. 그리고 또 있다면 모서리 B, BC 그리고 CF 또 있죠. 그리고 EF까지. 총 4개가 되기 때문에 B는 4가 돼가지고 두 개 합해주게 되면 얼마다? 정답은 5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면체에서 두 모서리 ABC 중점을 각각 MN이라 할 때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많이 어려워하세요. 특히 이게 공간상에서 놓여있는 도형이다 보니까 학생 어려워하시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이렇게 그렇지만 얼마 없어요. 해봤자 삼각형, 사각형, 원 셋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해봤자 부채꼴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셔서 이 자체를 뭔가 보려고 하다 보면 절대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하고 N 한번 연결해 볼게요. B하고 N 연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N하고 A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 도형이 뭐야? 제 도형이 정사면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특히 공간 도형에서 정사면체는 굉장히 단골 손님입니다. 너무 많이 등장해요. 자, 볼게요. 정사면체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면이 뭐죠?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뭐죠? 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뭐였죠?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그 밑변에 수직 이등분하는 거였어요. 그쵸? 따라서 AN하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각 면에 대한 그쵸?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 밑변에 대해서. 따라서 결국 AN하고 CD가 수직인 것이고요. BN하고 CD가 수직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그리고 AN하고 B는 지금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평면을 만듭니다. 따라서 결국 AN, B라는 한 평면 만들고 더군다나 AN 길이나 BN 길이나 같죠. 그 삼각형 AN,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 여기가 지금 N이고요. 여기가 A고 B일 때 여기 수세발축 그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지금 M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한 모세에 6이라 했기 때문에 MB 길이가 얼마 되는 거다? 3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MB 길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B 길이 정확히 뭐냐면 밑면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6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3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N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27-9여가지고요. 정답은 루트 18 해서 얼마다? 3루트 2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결론적 선택 몇 번? 정답은 5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좀 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안 풀려 삥삥 돌려서 푸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혼자 힘으로 어쨌든 도형 발견하는 거, 삼각형, 사각형, 원중 하나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특히 중2 때부터 도형 형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와 같이 평면 알파의 위치는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있는 수선의 반을 H라 하고요. 점 H에서 평면 알파의 직선 AB에 있는 수선의 반을 Q라고 되어 있습니다. PH가 5고요. HQ가 3이고 AQ가 4일 때 선분 AP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결국 삼수선 정리 문제죠. 보니까 자, 볼게요. PH가 평면하고 수직이네요. 그리고 QH가 AB하고 수직이요. 그러면 PQ가 AB하고 수직이죠. 뭐에 의해서? 그쵸? 삼수선 정리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에 의해서 뭐 알 수 있다? 그쵸? PQ하고 직선 AB가 수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PQ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결국 PQ의 제곱 얼마? 25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얼마? 루트 34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삼각형 PAQ에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나는 AP 길이 이 제곱은 뭐가 된다? 16 더하기 34여가지고 50 되는 거죠? 또 정답 얼마다? 5루트 2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좋습니다.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점 A에서 XY 평면에 있는 수선의 발은 H다 하고요. 점 A를 Z축에 대해서 대칭동한 점 B다 할 때 선분 BH 균형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국 H하고 B의 좌표를 확정지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H 좌표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H 점은 뭐냐면요. 지금 점 A에서 XY 평면의 수선이 봐야 돼요. 자, XY 평면 특징이 뭐였죠? 무슨 좌표가? 그쵸? Z좌표가 0이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거기 때문에 수세발 내어주게 되면 좌표는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 가보겠습니다. 이번 뭐라 했냐면 Z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다. 그러면 무슨 부호 바꾸자? X하고 Y의 부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BH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쵸? 요거는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0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루트 2제곱 4가 되는 것이고요. 2제곱 4 그리고 4의 제곱 16이게 되어가지고요. 정답은 루트 얼마인가요? 24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루트 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4번 풀어봤고요.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점 P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동한 점은 Q라고 뒀습니다. 일단 그러면 Q 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Q 좌표 구해보시게 되면 XY 평면에 대칭했다. 그럼 무슨 부호 바꾸자? Z의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Q는 3,1,8 되는 것이고요. 다시 또 Q를 뭐 했냐면 ZX 평면에 대해 대칭을 했다. 그럼 무슨 부호 바꾸자? 그쵸? Y에 대해서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 R은 뭐가 되는 거냐면 3,-1,8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P가 3,1,-8인 거니까 결국 무게중심 좌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얘는 3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분의 2인가요? 그쵸? 3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Z좌표 같은 경우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8 더하기 8이어가지고는 3분의 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 되겠죠. 죄송해요.
따라서 구해주게 되면 결국 A가 3이고요. B가 3분의 1이고 C가 3분의 8인 거니까요. 세개 다 합해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네,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구의 중심을 각각 C1, C2를 할 때 두 점 C1, C2를 지름이 양 끝점한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구에 대해서 결국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중심 좌표를 먼저 구해 주셔야겠죠. 그쵸? 일단 요걸 제가 1번에 두고요. 제가 요거를 1번에 두고요. 제가 이거를 2번에 둔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해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8z 될 것이고요. 2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6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16으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정리해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z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얼마다? 2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C1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 2,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두 번째 거 가보시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3 되겠죠. 따라서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C2의 좌표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얼마? 1,0,0으로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따라서 이 점들의 이제 지름이 양 끝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부터 구하자? 결국 중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의 중심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새로운 구의 중심은 뭐다? 구의 중심은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2분의 2 더하기 0 되는 것이고요. 그 2분의 4 더하기 0이어가지고 따라서 얼마다? 0,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반지는 구해볼게요. 반지는 뭐다? 중심부터 결국 뭐 C1까지 거리 아니면 중심부터 C2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저는요, C2하고 요거 제가 M으로 둘게요. 따라서 얘는 C2하고 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구해주게 되면 루트 1 더하기 4가 되어서 얼마다? 루트 6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이 얼마? 6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자, 6번 퍼봤고요. 다음 페이지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A, 알파 위에 세 변계 각각 3, 4, 5의 직각삼각형 A, B, C가 있다고 합니다.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 베타에 대해서 삼각형 A, B, C 평면 베타 위의 정사각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넓이? 그러면 뭔가 밑변하고 높여 주어져야 되는데 생각하실 것 같지만 사실 눈치 빠르신 분 딱 보이시죠? 3, 4, 5, 3, 4, 5, 3대 4대 5 피타고라스. 그쵸? 따라서 삼각형 ABC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직각삼각형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여기가 뭐 A, B, C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4가 된 것이고 여기 5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정확한 이제 변의 길이 그 선분의 위치 정확히 모르는 거지만 그쵸? 따라서 결국 삼각형 A, B, C 넓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B, C 넓이 S가 두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사각 넓이를 구하디요. 그러면 결국 뭐다? 9 코신. 그쵸? 따라서 9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삼각형 A, B, C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코사인 몇 도? 30도가 되겠죠? 30도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새로운 넓이에 제가 S 프라임을 넣을게요. 되셨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게 되면 결국 6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얼마다? 3루트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은 P라고 두고요. 그리고 2대1로 내분한 점은 Q라고 할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가 A 대 A, B, C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곱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가보시죠.
일단 P의 좌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2대1로 내분한 점인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결국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1 되어지고요. 3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다세는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 더하기 1분의 결국 2 곱하기 4 그리고 1 곱하기 4여가지고요. 얘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 더하기 1분의 결국 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요. 계산해보게 되면 얘는 얼마인가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P의 좌표가 얼마다? 따라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4,1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 Q의 좌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Q 좌표 같은 경우에는 2대1로 외분한 점이죠. 그쵸?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2-1분의 결국 2 곱하기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어가지고요. 얘는 얼마다? 네,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2-1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4여가지고요. 얼마다? 얘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냥 2-1분의 결국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요. 얼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Q의 좌표가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5,4,9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중점의 좌표를 구하겠죠. 그쵸? 따라서 평균 구하시 가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점의 좌표는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리고 2분의 4 더하기 4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9가 되어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3,4,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곱합을 구하려 따세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어가지고 얼마다 50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1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네, 좋습니다. 다음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좌표가 지금 문제상, 좌표가 이렇게 그림 자체가 문제에서 좀 줬다면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 뭐 그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같이 한번 좀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점 A, B, C에 대해서 선분 A, B 한 점 P에서 선분 B, C에 대한 수선의 발을 H하고 뒀고요. 그랬을 때 pH가 또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이때 삼각형 PBH XY 평면의 정사형 길이를 구하래요. 일단 문제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는요. 그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같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결국 지금 어떻게 되는 그림이냐면 상황이 좀 이쪽에 그릴게요. 지금 여기 Z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고 X축입니다. 되셨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처음 A가 0,0,3이래요. 결국 한 칸, 아이고, 되죠? 할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 요 점이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가 지금 5,4,0, C가 0,4,0이거든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가 지금 점 C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보게 되면, 결국 여기 쭉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쭉 연결했을 때, 요 교점, 이 교점이 뭐가 된다? 점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했을 때 선분 AB 한 점 P래요. 결국 일단 AB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B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됐죠? AB 위에 한 점 P에서 선분 BC는 수선의 발을 H다 했어요. 결국 BC가 또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BC가 이거죠. 그러니까 P에서 한 점 수선의 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다 생각할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내렸습니다. 요 점을 제가 뭐가 둔 거예요? H가 둔 거예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PBH의 XY 평면의 정사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사형 넓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셔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요, AC도 한번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여기가 1.5예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길이 A옥이 3이고요. OC가 4예요. 그쵸? 3대 4대 5여서 그럼 AC 길이가 5라고 이미 확정이 된 것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BC 길이도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도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AB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AB 길이 한번 보시면요. 선분 AB 길이는 결국 AB 제곱은 25 더하기 16 더하기 9니까 얘는 50이어서 따라서 AB 길이 얼마? 여기 5루트이에요. 여기 AB 길이가 이렇게 좀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길이가 5루트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대 1대 루트 2죠. 따라서 결국 AC하고 BC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되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 삼각형 PBH 여기 하고요. 그리고 전체 AB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닮음인 거예요. 되었어요? 닮음이요. 따라서 닮음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잘 보세요. 결국 우리는 정사각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결국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궁금한 거예요. 즉 뭐냐면 결국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하고 평면이 이루는 교선이죠. 교선의 수서의반을 내어가지고 그 교점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B에서 제가 수서의반을 그렸을게요. 연결해 줄게요. 결국 우리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었죠? 요 직각이다 보게 되면. 근데 ABC하고 PBH가 뭐하고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I라고 둘게요. 그냥 삼각형 PIH에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자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어떻게 구하자? 그쵸? 굴려가지고 AOC에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요 길이가 얼마거든? 요 길이가 4거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얼마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예요. 5분의 4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게 큰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넓이를 구하는 게. 그래서 볼게요. 삼각형 PBH가 결국 어느 넓이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PBH 여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우리는 PH하고 BH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당연히 지금 pH 길이 나와 있어요. 지금 pH가 문제에서 3형이 주어졌거든요. 여기 3이라고. 오늘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BH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되었죠? 가볼게요. 자, 그럼 3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P하고 H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5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닮음이가 했어요. 그럼 여기 따라서 결국 우리는 BH가 궁금한 건 여기에 또 5루트이죠. 그쵸? 결국 우리는 여기 3이고 그럼 BH 구할 수 있죠. 왜? 닮음이니까. 그쵸? 따라서 이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쵸? 3대 5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x 대 5가 되니까 x가 또 얼마 되는 거예요? 3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도 얼마? 3이 되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다 했죠. 결국 삼각형 PBH 넓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니까 이는 얼마? 2분의 9가 되는 것이고 결국 PBH를 정사했다. 그러면 9 코신이죠. 따라서 2분의 9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 넓이 S가 두게 된다면. 따라 다 했죠? 2분의 9 곱하기 얼마다? 코사인이 5분의 4였기 때문에 정리해주시면 얼마다? 5분의 18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택지 1번 되겠죠. 요 문제가 만약 그림이 주어졌다면요. 사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됐고 중2 때보다 닮은 성질 또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다는 것까지 조금 보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풀어봤고요. 1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B에 대해서 AP 대
p 대 1대1 만족시키는 전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도록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볼게요. 자, 지금 p의 저는요, 여기를 x, y, z로 둘게요. 그러면 결국 요건 뭐가 되는 거냐면 AP 곱하기 2가 선분 BP이기 때문에 제곱해주게 되면 결국 4 곱하기 선분 AP 제곱은 선분 BP의 제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가볼게요. 그럼 4 곱하기 선분 AP 제곱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거의 더하기 z-4의 제곱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BP 제곱 같은 경우에는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 더하기 2의 제곱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식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요. 결국 요거는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은 전개를 그냥 할 것 같아요.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전개 주의되면요. 결국에는 4 곱하기 여기가 x제곱 더하기 여기 4x가 16x 더하기 16 될 것이고요. 4y제곱 플러스 여기가 8y 그리고 8y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4z제곱 마이너스 32z 플러스 6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플러스 z제곱 플러스 4z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우변에 있는 실제 좌변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따라서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24x인가요? 그쵸? 그리고 16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y제곱 자,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요. 3y제곱이고 플러스 12y가 되겠죠. 그쵸? 플러스 12y 그리고 4가 또 소거됩니다. 그쵸? 그리고 3z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6z 더하기 6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양변의 3분의 1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12z 그리고 플러스 20이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리해보게 되면 결국 x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12z는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결국 얘는 더하기 16 그리고 얘는 더하기 4 더하기 36 돼가지고요. 합해보시면 56이에요. 그쵸? 그래서 56이기 때문에 얘는 36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9가 뭐가 된다? x-4의 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6의 제곱이 얼마다? 얘가 6의 제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어차피 건널비, 9의 건널비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 중심까지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결국 건널비는 뭐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 여기는 굳이 중심까지 구할 필요 없고 객관식 문제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r제곱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4파이 r제곱이잖아요. 4파이 곱하기 36 해서 정답은 144파이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11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아마도 11번 시기가 제일 붙는 이유가요. 11번, 12번 틀리신 분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좀 풀고 나서 답을 봤을 때 뭐지 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따 보겠지만 1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딱 구했는데 답이 없어. 선택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낚시 문제입니다. 사실 11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사형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를 잘 모르고 계셨거나 대충 알고 있으면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태양 광선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지름이 길이가 24cm인 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공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대충 보시면요. 결국 그러면 여기 요 원 넓이, 그냥 여기 가운데 넓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요거 9코신인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결국 얘는 144파이에다가 코사인 60도 2부이니까 솔직히 2파이가 있는데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금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꽤 오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쵸? 다른데 72파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사형 정의해보자. 정사형 정의가. 그쵸? 그림자 내리는 방향에 수직이 돼도 그림자 내리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수직이 된도. 수직이요. 수직. 지금 얘가요. 직평면하고 지면하고 수직인가요? 아니에요. 태양 광선이요. 지금 60, 게 지금 90도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푸놈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결국 우리는 뭔가 90도가 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요. 보통 어떻게 하면 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결국 이 9에서 결국 보게 되면 이렇게 가도 사실 똑같이 얼마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의 넓이죠. 144파이. 그쵸?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걸 쭉 내려볼게요. 결국 이 상태로 내려볼게요. 그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 넓이가 되는 건데 이걸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즉, 이 빨간색 넓이를 반대로 이렇게 정사용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정사용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면에 수직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용해주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지워볼게요. 좀 지울게요. 결국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라고요. 거기 몇 도예요? 30도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뭐예요? 맞아요. 평면하고 평면 이등각이 60도가 아니라 30도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페이크 문제인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전에 정사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후반부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사용 설명 잘 알고 계시면 문제에서 페이크 치는 문제 간혹 등장한다. 그런 문제에서 낚인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낚여요. 100% 낚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결국 정사용 정의는 뭐냐면 밑면에 수직이에요. 수직. 태양 광선은 지금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거 돌려가지고 수직 안 되자는 거죠. 임의로. 어떻게? 이거 방향으로요. 결국 이 밑에 있는 거를 정상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가 되는 거죠. 9코신으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림자,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그림자에다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 몇 도? 30도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의 넓이 144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우리 이걸 제가 x로 둘게요. 따라서 x는 144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144파이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이어가지고요. 약분된 여기가 48로 따라 정답 얼마다? 96 루트 3파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낚시 문제였고 실제로 주관식 문제 실제로 했다면 오답률이 꽤 높았을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만약에 중앙식으로 했다 마찬가지 오답률 꽤 높았을 거예요. 어떻게 푸신 분이 계셨을 거냐면 8, 30도 오케이 해가지고 8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 또 3 해가지고 4루트 3 하려고 했는데 선택지가 없어요. 오류인가?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정사용 정의가 뭐였죠? 정사용 정의가. 그쵸? 정사용 정의는 뭐냐면 결국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할 때 그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다시 볼까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정의가 뭐였죠? 맞아요. 한 면에서 교선으로 뭐 내리는 거? 수선이 발이에요. 수선이 발을 내려가지고 내었을 때 그때 각도가 뭐라는 거예요? 30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 다시 보시면 A, B가요. 지금 이 A, B가 교선의 수직인가요? 아니에요. 몇 도에 있어요? 60도거든요. 수선이 아니에요. 따라서 각도가 30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요. 다시 볼게요. 결국 이 각도가 30도다?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평각은 뭐였었냐면 교선에 있을 때 그 교선에서 각 평면에서 교선을 뭘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리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AB하고 A판, B판 둘 다 뭐예요? 수선에 발 내리는 게 아니에요. 90도가 아니에요. 그쵸?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루는 각 30도다?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사형제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은 평면과 평면 있는 걸 잘못 알고 계시면요,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져요.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고 정의, 교과서 정의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 그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일단은 요 직선 있죠. 요 교선을 제가 여기를 L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다음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요, 한번 어쨌든가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있는 각을 지금 이루려 쓰려고 하면 어쨌든가 뭔가 각 평면이 있는 점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L에다가 수선이발 내야 되는 거예요. 수선이발. 그쵸? 일단 저는요, 그래서 B에서 한번 L로 수선이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한번 제가 수선이발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제가 요 점을 모아둘 거라면요, 요 점을 제가 뭐 P라고 둘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게 쭉 연장했을 때 제가 요 점 있죠. 다시 그릴게요. 요 점을 제가 Q라고 둘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보시면 삼각형 BQP 보시나요? 어디라면 여기요. BQP 보이시죠? 얘가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왜 여기가 직각이었거든요. 그쵸? 따라서 결국 얘가 직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60도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변의 길 정확히 몰라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요 변 길이를 한번 모아둘 거냐면요, A로 둬볼게요. 되셨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죠. 따라서 BP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A가 되는 것이고요. BQ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어쨌든가 선분 AB를 베타에 정상화시킨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프라임, B 프라임 여기 직각이에요. 그럼 볼게요. B, B 프라임하고 평면 베타는 결국 수직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즉 B, B 프라임하고 베타 방향 정상 정의에서 수직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지금 정의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리고 네, BP하고 L이 수직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죠? 그쵸? 삼수 정리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B 프라임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B 프라임 P가 그쵸? L하고 또 수직인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B 프라임 P가 L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또 어딜 볼 수 있죠, 이제? 어딜 볼 수 있죠? 그쵸? 또 어딜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여길 볼게요. 다시 그려볼까요? 요 삼각형을 볼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 뭐죠? 직각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볼게요. 보게 되면 우리 요 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여기가 B고 P고 B 프라임인데 다시 볼게요. B에서 L에다가 수선을 그었어요. 여기 수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B 프라임에서 L에 또 뭘 그었어요? 수선을 그었어요. 각 평면에서 교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평면과 평면 있는 각 30도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서야. 되었죠? 요거에 의해서. 그렇죠. 결국 이거하고 요거에 의해서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평면과 평면 윤곽 쓸 수 있는 평평각을 쓸 수 있는 거죠. 되었죠? 30도가 되기 때문에. 되었죠?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결국 변의 길이가 지금 확정이 된 게 몇 개 있으면 그쵸? 따라서 여기가 지금 루트 3회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또 어딜 구할 수 있냐면 요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 1대 루트 3대 2거든요. 따라서 결국 B, B판계가 얼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절반 2분의 루트 3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안 쓴 게 지금 어디가 또 있냐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그럼 좀 지울게요. 그림을 또 이렇게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조금 선 두껍게 볼게요. 여기 BQ, B'Q 볼게요. 여기도 뭐예요? 직각이요. 그쵸? 또 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 쓸 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결국 보게 되면 여기서 볼게요. 그럼 지금 볼게요. 여기가 지금 Q고요. B고요. B 프라임이에요. 그럼 여기가 BQ가 지금 뭐냐면 2A를 했었고요. 아까 앞에서. 그쵸? 여기가 지금 뭐냐면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QB 프라임이 구할 수 있죠. QB 프라임 길이. 따라서 미리 써볼까요? 결국 QB 프라임 길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이어서 경우에는 루트 4분의 13의 a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13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루트 13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쓸 수 있나요? 그쵸? 볼게요. 제가 여기를 한번 세타라고 둘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BQ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BQ 위에 AB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 지금 AB가 있는 거고 정상을 쭉 내렸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A 프레임 잡히는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 AB분의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는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 길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선분 AB 길이인데요. 선분 AB가 지금 8이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2A분의 2분의 루트 13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8 곱하기 4분의 루트 13이 돼가지고요. 정답 2루트 1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되겠죠. 네.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제가 요 대단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꼽으라고 하면 저는 12번 꼽을 것 같습니다. 12번 정도 꼽을 것 같고요.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정의는요. 그냥 모수 둔 게 아니에요. 포모 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문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요. 낚시용 문제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12번은요, 제가 또 선글씨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림 좀 복잡해가지고요.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깔끔하게 다시 풀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13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증명 문제입니다. 또 나왔네요. 선분과 평면이 수직인 걸 보이네요. 그럼 뭐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쵸. 평면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도직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들고 오는 거였죠. 그쵸? 같이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결국 지금 평면 ABC가 수직인 걸 보였기 때문에 저는요, 뭘 들고 올 거냐면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 평면 ABC에서 AC하고 한번 BC를 한번 좀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뭐가 돼 있냐면, 점 A에서 선분 BC는 수선이 있고요. 그리고 점 B에서 선분 AC는 수선이 교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저는요, 일단 요 점들을 한번, 요걸 P라고 두고, 제가 요걸 한번 Q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것도 볼게요. 뭐 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여기 볼게요. 어디에 볼 거냐면요. 여기 볼게요.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OA 여부지 조건에 의해서 OA하고요, OB가 수직이고요, OA하고 OC가 수직이죠. 그럼 뭐 할 수 있죠? 보니까 OA하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 OB, OC의 포함한 평면하고 OA는 수직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알 수 있는 사실은 OA하고 OBC 만드는 평면 요 밑에 분들이죠.
그래서 평면 어디? OBC가 수직인 거예요. 그쵸? 이거 지울게요. 따라서 결국 요거 OA하고 평면 OBC가 수직인 거예요. 평면 OBC가 수직이 됩니다. 되었죠? 두 번째 2번 가볼까요? 뭐 쓸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문제에서 괜히 TQ 조건 준 게 아니죠. 그쵸? 이거 한번 이용해볼까요? AP하고요. AP하고 BC가 수직이고요. 또 뭐 알고 있죠? 또 알고 있는 거가. 그쵸? 지금 보시면 AP하고 BC가 수직이고 1번에 의해서 OA하고 평면 OBC가 수직이라고요. 평면 OBC가 수직이야. 그럼 두 개 이거서 뭘 볼 수 있죠? 그쵸? 삼수선 정리. 따라서 삼수선 정리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OP하고 결국 여기 있는 OP하고 BC가 수직인 거예요. OP하고 BC가 수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었어요?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엔 여기도 보는 거예요. 어디? AP하고 다시 쓸게요. 여기 BC 볼게요. BC가 있어요. BC하고 AP, OP예요. AP, OP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하고 선분이 수직이야. 그러면 그 평면을 만드는 거하고 직선은 수직이야.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분 BC가 뭐가 수직인 거예요? 그쵸? 평면 어디? AOP가 되겠죠. 뭐 OAP가 수직이 된 거 할 수 있는 거겠죠. 되었어요? 추가적으로 마찬가지 어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Q에 대해서도 보죠. Q에 대해서도. 그쵸? 볼게요. 이번엔 Q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죠? 그쵸? 이번에는 BQ하고 AC가 수직이죠. 그쵸? 그리고 BQ하고 AC가 수직인 거니까 이번엔 또 그쵸? 어디? 지금 보시면 BQ하고 AC가 수직이에요. BQ하고 AC가. 그리고 또 어디? 그쵸? 그 다음에 어디? OQ하고 여기 볼게요. 그 다음에는 선분 BO하고 평면 AOC 수직인 거잖아요. AOC. 따라서 마찬가지 여기도 삼수정 네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의해서 뭐 알 수 있는 거냐면 그렇죠. OQ하고 뭐 AC가 수직인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AC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BQ하고 OQ에 만들어진 평면. 그쵸? 어디?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그쵸? 선분 AC하고 평면 어디? 평면 BOQ가 또 수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되었어요? 아직 끝났어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문제 다시 보시면요. 문제에서 뭐다 했냐면 이렇게 Q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뭐다 했냐면 선분 점 A에서 BC는 수선과 점 B에서 AC는 수선 이 교점을 여기가 H가 뒀거든요. 그쵸? 그러면 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AOP 있죠? 여기 AOP 하고요. 삼각형하고 그 또 어딜 볼 수 있냐면 BOQ 볼게요. BOQ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요. 교선 이렇게 교선. 평면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만나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교점이 H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연결줄 OH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평면의 교선이에요. 그쵸? 맞아요. 따라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뭘 쓸 수 있다? 그쵸? 평면 AOP 하고요. 그리고 평면 어디? 여기 Q가 뒀죠? 그쵸? 평면 어디? 지금 보시면 BOQ가 교선이 뭐예요? 교선이 그쵸? OH예요. 되었어요? 그러면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왜? 그쵸? AC하고 평면 BOQ가 수직이었고 BC하고 OAP가 수직이었어요. 근데
교선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교선이라는 거는 평면과 평면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교선은요 각 평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야? 정의가 뭐였어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직선의 수직이었다고요. 따라서 교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끊을 수 있다. 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결론적으로 OH하고 AC가 수직인 거고 또 OH가 BC하고 수직인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OH하고 AC 수직인 거고요. OH하고 BC 수직이라고요. 증명 끝났죠. 나 증명은 끝이 난 겁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막 증명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신 거 좀 편할 겁니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다시 써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14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점 A하고 P가 주어져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AP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요, 공간좌표라는 이런 좀 조건을 제외하면 사실 고일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요, 선분 AP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한번 AP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 된 거냐면, 그러니까 더하기 6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AP 길이가 가장 길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결국 얘도 더하고요. 더하고 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가장 길어지려면 결국 앞에 이 두 개가 가장 커져야겠죠. 왜냐하면 64라는 숫자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평면상에서 x, y까지 하고 3, -4까지 거리의 제곱 아닌가요? 거리의 제곱이죠. 근데 x, y가 뭐예요? 지금 이가 뭐죠? 평면에서는 원이에요. 근데 3, -4는요 원 위인 점이 아니죠. 그쵸? 맞아요. 따라서 평면상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반지는 게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잘 그려줘야 되는데요.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 3,4는요. 뭐 여기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가 3, 마이너스 4가 둘게요. 대략적인 점을 두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3이에요. 결국 나는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3,4까지 어떻게 되는 거리가 최대가 돼야겠죠.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거리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쭉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점일 때 결국 3,4하고 가장 반대쪽에 있는 거리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단 당연히 여기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첫 번째 일단 여기 1번 거리에다 뭘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반지름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됐죠? 따라서 결국 최대값은 뭐다? 최대값은 그쵸? 1 더하기 2가 되는 것인데 1은 뭐예요? 그쵸? 3,4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얼마? 5가 될 것이고요. 반지는 얼마? 1이어서 얼마? 6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 최대값이 얼마다? 정답은 정리해주게 되면요. 결국 지금 거리가 지금 6인 거니까 거리가 6인 거니까 얘는 제곱해줘요. 제곱. 그쵸?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이 최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대값이 100. 따라서 정답은 뭐다? 선분 AP 최대값은 얼마? 15도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공간에만 빼면 사실 고일 문제입니다. 왜냐면 고일 때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왜냐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원 밖에 있는 최대치도 봤기 때문에, 공간만이었으면 고일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오늘 어쨌든 간 도형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중1, 중2, 중3, 고1 때에 대한 도형 성질은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못 써요 성질을. 아시겠죠? 자,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행은 3면체에서 AB하고 BC가 수직이고요. AB와 BD가 수직이고요. AB가 3이고요. 그리고 BC, CD, BD가 모두 6이랍니다. 지금 밑면이 정삼각형이네요. 그쵸? 그랬을 때 평면 ACD 위 도형 S의 평면 BCD 위 정사형이 삼각형 BCD의 내접원일 때 도형 S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것도 풀어야 될 것이야.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형인 거니까 평면과 평면이 있는 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 평면? ACD는 평면하고 BCD 평면이 있는 각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제가 12번에 말씀드렸지만 평면과 평면이 있는 각은 정의는 뭘까? 교선이 있을 때 교선에서 각 평면에다가 뭘 그자? 수선에 발을 그어서 그 교점이 있는 그 교선이 있는 각 뭐가 된 거야? 세타를 뭐가 된다? 평면과 평면이 있는 각이었어요. 그쵸? 가볼게요. 다행히도 지금 정삼각형인 거니까요. 결국 B에서 수선이발을 그어주게 되면 내접원과 원이 여기 교점 있죠. 여기 접점의 교점. 여기 만나게 될 거예요. 수직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될 겁니다. 수직. 결국 이 각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타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문제에서 이미 조건을 다 줬어요. 정삼각형의 조건을. 그쵸?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결국 요점을 제가 H라고 둘게요. 그러면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옮겨서 볼게요. 결국 여기가 지금 A, B, H예요. 그럼 여기가 6이거든요. 자, 그 BH는 뭐냐면 밑면이 지금 밑면이 정삼각형이에요. 높이예요. 그쵸? 따라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6인 거니까 얼마? 얘는 3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잠시만. A, B가 3이죠. 3이요. 그럼 확정이 돼요. 왜? 여기 세타거든요. 1대 루트 3대 2예요. 따라서 여기 길이 얼마? 6이에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확정이 됐죠. 6분의 3루트 3인 거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으로 확정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만 구하면 돼요. 결국 넓이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넓이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사실 뭐 ACD 같은 경우 조금 힘든 게요. ACD는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BCD가 지금 뭐예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가볼게요. 결국 D, B, C 이렇게 있어요. 네, 가볼게요. D, B, C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지금 원이 내접해 있는 거예요. 잘 그려졌네. 네, 그렇게 됐네요. 그쵸? 그려졌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 얼마? 한 변 길이가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삼각형은요. 정말 좋은 성질이 있다.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같은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 이렇게 중선을 다 그었을 때 결국 교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쵸? 2대 1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요 길이가 뭐예요?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쵸? 여기가 R이에요. 그쵸? 그럼 보세요. 삼각형 DBC의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BC의 넓이를 지금 볼게요. DBC 넓이는 결국 요 볼게요. 여기 요거 분홍색 더하기 그리고 볼까요? 네, 여기 그리고 보라색 더하기 그리고 초록색이야. 그쵸?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밑변이 다 얼마예요? 6이고요. 높이가 다 얼마예요? R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R이 몇 개예요? 3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DBC가 뭐예요? 한 변이가 6이는 뭐? 정삼각형이라고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의 제곱인 거죠. 정리해주게 되면 9R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9 루트 3인 거예요. 따라서 R이 얼마? 루트 3인 거예요. 다 구했죠. 결국 밑면의 원 넓이가 구해진 거예요. 얼마? 3파이에요. 결국 요 넓이가 3파이에요. 그러면 9 코신이죠. 따라서 S에다가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을 곱했다 얼마다? 3파이 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S는 3파이 곱하기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 얼마다? 2 루트 3파이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은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중2 때 배웠던 도형 성질 다시 나옵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말해도 안 듣는 분들 꽤 있어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 성질들은 나올 때마다.
아시겠죠? 중이동은 특히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중심이 0,3,-인 구가 Z축과 만난 두 점 사이 거리가 8일 때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제가 풀이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수적인 풀이하고요, 기하적인 풀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풀이 모두 다 좋은 풀이이고요. 두 방식 다 좀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풀이는 저는 일단은 대수적인 풀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수적 풀이를요. 자, 볼게요. 일단은 지금 구의 중심이 주어져 있고 결국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저는 R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얘는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2의 제곱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R제곱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근데 보시면 지금 Z축하고 만난 두 점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X도 0이고 Y도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0을요 X에 대입하는 것이고요 Y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9 더하기 Z 더하기 2 제곱 얼마 되는 거예요? R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되었어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Z제곱 플러스 4Z 더하기 13-R제곱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불가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볼게요. 결국 이 두 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 0,0,A가 될 것이고 하나 0,0,B거든요. 그러면 거리는 뭐냐면 결국 A-B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정확히 A, B 대소관계를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럼 요거 한번 제곱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뭐냐면 결국 그냥 A-B의 제곱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A, B는 지금 뭐냐면 결국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서로 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뭘 사용할 수 있다? 그쵸. 근과 계수하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근계수 관계. 사용해 볼게요.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거든요. 그쵸. 그럼 A 플러스가 뭐 두 근이 합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13-R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6 더하기 4의 제곱 얼마다? 그쵸. 얘가 6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결국 4R 제곱이 100이기 때문에 R이 얼마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보다 대수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풀이는 기하적인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적 풀이 같이 가볼게요. 자, 결국 9가요 지금 Z축하고요. 서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한 평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평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9가 Z축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 여기 있어요. 그럼 볼게요. 요 점을 제가 A로 두고요. 요 점을 제가 B라고 줄게요. 그럼 보시면 결국 선분 AB는요.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이에요. 그쵸?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제가 현의 수선을 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현을 정확히 수직 2등분 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볼게요. 얘가 지금 Z축이에요. 결국 보시면 중심이 지금 뭐냐면 0,3,-2거든요. 그러면 중심으로 내가 Z축에 소재발 그었어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 거리가 얼마? 얼마인가요? CH기는 3이죠. 그쵸? 3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요 좌표가 뭐냐면 0,0,-2가 되는 거예요. 3이거든요. 그리고 문제 뭐라 했죠? 거리가 얼마? 8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예요. 요 길이가 얼마? 4예요. 그러면 뭐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 쓸 수 있죠.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할 수 있는 거예요?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문제는 기하적인 풀 염두에 두고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한 풀인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좀 기하적인 풀이 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렇지만 그냥 대수적인 풀이도 접근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특히 이 기하는 과목 자체가 좀 과목 특성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발언하는 과목들 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과 다르게 도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이 도형 자체가 해석 기하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는 논증기가 좀 더 많았잖아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간 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배운 도형이 얼마 없어요. 삼각형, 사각형, 5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중학교 도형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혹시 나도 3학년 되셔가지고 여러분 수능 선택을 기한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너무너무 중요한 중학교 도형 반드시 꼭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기한 선택 안 한다 하더라도 도형 문제가 상함수에서도 나오고요. 특히 미적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형 극한 문제가 도형과 연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형 같은 경우 사실 기하 선택 과목 막론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통 과목에서 중요하고요. 선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기하 될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좀 길고 길었던 기하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었을 경우에 좀 저한테 추가 요청해주시면 제가 뭐 손글씨 자료라든지 그걸 통해서 다시 자료들 드리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과목 때 또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